안녕하세요. 원탑 속도부의 김선생입니다. 자, 고1 찌순이의 내신국어 만점 도전기. 자, 오늘은 현대소설 작품명은 유자소전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현대소설이니까 소설은 이야기죠. 그죠? 이야기는 인물하고 사건을 정리해 주셔야지 내용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자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총수, 그 재벌 총수랑 갈등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일단 사건은 우리가 일단은 지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 발단 부분이랑 절정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일단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전형식이라는 거 전. 유자소 전이잖아요. 그죠? 유자라는 사람의 평생의 인물의 행적을 소개한 거기 때문에 전형식인데, 고전에서 그 우리가 이제 인물전 해서 가전이 있는데 전이라는 건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 차용 그 현대 소설에 차용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유자라는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일단 1인칭 관찰자가 되고, 유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지적 작가가 되기 때문에 시점에 혼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해악과 풍자예요. 해악과 풍자. 우리가 좀 해악 풍자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풍자는 이제 보통 풍자 소설하면 어떤 현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건데요. 그 해악은 웃기게 하기고, 근데 이제 둘 다 공통한 건 일단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풍자는 노골적인 비꼬기고 해악은 웃기게 하기인데, 그냥 해악이 그냥 그냥 웃기는 게 아니고 어떤 현실에 불만이 있는데 그걸 웃기게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물을 어떤 부정적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이 문제가 있어. 그럼 그 인물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겠어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겠어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니까 그 인물의 그 행동 부분을 우스꽝스럽게 풀어주는 걸 해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정리는 그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 이제 지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발단 부분인데요.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겉으로 보면 그저 그렇고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럼 겉보기엔 유자는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많은지 그럭저럭 살다가, 자, 자기 스스로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서로 허릅승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실하게 제대로 어떻게 돼? 살지 못하, 실다 일을 제대로 어떻게 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건데, 그 유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돼? 그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허술한 사람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결국 어떻게 평범하지 않은 비범함 있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1941년 홍성군에 태어나서 서울에 살았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던 연도와 지명을 부여해 갖고 작품이 그 사실성을 부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재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부여를 해주는 거고요. 자, 어렸을 때 타고난 총기, 그지? 이렇게 이제 단어 뜻 묻는 거 있죠. 총명한 기운, 그 다음에 숫기, 그 다음에 이제 말이나. 여기서 이 작품은 이게 사투리나 아니면 어떻게 돼?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별중 맞고 기억해놓고 가운 해놓고 니은 해놓고 단어 뜻 묻는 거 시험에 나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 좀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숫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그 다음에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자, 비색 운수가 깡 막힌 집안의 가훈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일찍 터득하고 싶어 나아감에 따라 청소년 시절은 매우 숙성하고,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좋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숙했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은 노련했고, 작년에 나이가 들어선 속절없이 어떻게 돼? 노성 많은 경험을 쌓았으니 무릇 그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다. 그럼 유자는 유년기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일찍 성숙했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노련하게 살다간 사람이다. 그럼 유자의 생애와 그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했고 매사에 생각 있고 침착했고 성품이 곱고 두드러져서 겪은 바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해 스스로 갖추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나름대로 이루고 주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인물에서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자, 소설의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내용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내용일치라고 해놨어요. 내용일치 정리 노트였고,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한 거는, 자, 이렇게 보면은 형식에 대한 건 서술상의 특징이라 했는데, 자, 구체적 연도와 지명을 제시해서 사실성을 부여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인물의 성격인데, 이것도 그 성격 제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는데, 유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게 직접 제시예요. 줏대가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하니까 직접 제시가 되는 거고,
간접 제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간접 제시라고 하는데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자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므로 주변 머리 없이 자,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를 싫어하고 분수 없이 남을 제끼는 자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지 떳떳지 못하고 두둥 뚫어서 좌우 눈치를 어떻게 보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럼 일단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세 가지는 시험에 날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패기치는 인물, 그 다음에 남을 밟고 그죠? 무시하고 밟고 일어서는 인물, 그 다음에 어떻게 남의 눈치 보는 인물, 이게 그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인데 요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내용을 이런 식으로 패기치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잘난 척하는 자, 그 다음에 주눅 들어서 자결정 못 내린 자,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걸 전부는 아니었다. 자, 체치는 그윽하고 체온이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람이다. 그럼 유자는 어떠하다라고 해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는 착하다, 그는 부지런하다 이런 게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직접 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자는 체치가 극하고 체온이 따뜻하고 묵중한 사람이다라고 직접 제시했으니까 이게 그 직접적으로 평가해서 직접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의 아픔, 자신의 아픔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를 사람의 도리에 이루고 어떻게 돼? 위인이다. 그럼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위인 전개할 때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벌써 이 글쓴이는 유제피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특립 독행이 뭐냐면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한다. 돌출이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후에 같이 즐거워한다. 그럼 앞에서 먼저 고민하고 그죠? 그 세상살이의 일들을 먼저 고민하고 뒤에서 즐거워한다. 이게 선우라게 되는 것들인데 그 나라의 일들을 걱정하는 사람 지사라고 하는데 자 이런 지사나 어진 사람처럼 어진 사람의 마음씨를 가졌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 선천하지 우이유 그다음에 후천하지 일하기 해서 이 말을 이용해서 선비적인 덕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글쓴이인 나가 누구를 유자를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루는 말이었는데 그는 유자였다. 나는 벌써 유제피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뭐를 유자라고 표현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나가 그를 유자라고 부른 이유인데 자 이제 보시면은 자 내용을 치죠. 나가 그 첫 번째는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형 그게 내용을 치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가 유제피를 유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체치가 그윽하고 행동이 체질이 묵직하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깨달아 나누고 그죠? 그래서 독립특행에 어떻게 그 행동이 드러나 있고 선비적 그 덕량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 중립 부분 줄거리는 생략하고요. 자, 유자가 택시 운전수를 하다가 재벌 총수의 운전사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1970년 내가 그저 서술자가 세종문화회관에 있었던 그 문인협회 사무실에서 어떻게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서술자인 나에 대한 얘기고, 자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는데 10년 동안 그 안 만나다가 이제 만난 거죠, 그죠? 그리고 유자가 이제 갑작스럽게 방문했는데, 자 이산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리 다시 만나려 했더니, 그럼 이 얘기는 김강섭이라는 시인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리 다시 만나랴 저녁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자 그는 재벌 총수의 어떻게 운전수가 되었고 나는 글이라도 끄적거려봤자 않은 어떻게 무명 작가가 되어서 다시 만났다. 그럼 유자가 이제 10년 만에 불쑥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가 잡지를 보거나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잡지사를 전화를 해서 나의 소재 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어떻게 돼 온 데는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다. 그럼 이유가 있었죠. 자,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된 자기 누이 동생을 4개의 중매해봤으면 하고 찾아온 것인데 결혼을 하면 처자 굶길 놈인지 먹일 놈인지 잘 먹여 살릴 놈인지 그거를 엿보려고 온 건데 그는 해가 밖에 그 누이 동생을 시집보고 난 뒤에 비로소 그 말을 나중에 한 거예요. 처음 만났던 날 저녁에 내가 어떻게 술을 엄청 많이 마신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 그 양이 안 차는데 그죠? 술 엄청 마시고도 어떻게 나 술이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려갖고 대번에 X표 가입했다는 거죠. 아 너는 나의 그 내 누이 동생 남편감으로 적절하지 않아. 왜 너무 말술이기 때문에 그죠? 질려버려서. 근데 이제 유자가 나를 찾아온 이유인데 이게 이제 유자와 관련된 일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일화는 내가 이제 출판사에 있으니까 그죠? 출판사니까 사기 한지를 주었더니 그 후부터 올 때마다 책 욕심, 탐이라는 건 어떻게 탐욕할 때의 탐자거든요. 그러니까 책 욕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어느 때나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내가 이제 출판사에 있으니까 책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책을 막 쌓아두고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죠? 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하는 상대가 어떻게 돼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와갖고 하소연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유자는 남다른 독서열을 가졌으며 나를 어떻게 하소연 상대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유자와 관련된 일화 아까 거 앞에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걸 사파적 구성이라고. 사파가 그림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속에 마치 그림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여러 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파 구성의 특징은 유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소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파적 구성의 특징 이것도 어떻게 돼 그 특징과 효과 그 시험에 나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하루는 어디로 와보라 해서 갔더니 기꿈막혀도 이렇게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게 후미진 대포집에서 만났어요. 근데 한내가 이제 대천의 엣지명이에요.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여서 그냥 별로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민물고기 요리가. 그래서 흙탕내도 나고 시국내도 아닌 해감내가 문득 끓여서 부득이 그 집에서 불러냈다 유자가 얘기하는 건데 나는 못마땅하니까 허울 좋은 한우탈이지. 그러니까 보기만 좋았지 실제 아무런 실속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왜 불렀어? 그지? 수채군역 냄새가 워낙 나서 어디 먹겠나. 그래서 이제 뭘 개상한 취미도 다 있어. 그래서 별로 안 내키는데 이걸 부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내가 마땅치 않아서 얘기를 했더니 자, 그래도 구적구적한 데서 나는 그지 고기가 핫구라이 이제 보다는 낫겠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유자가 해감내는 민물고기가 수입산 비단잉어보다 맛이 낫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비단잉어 얘기를 할 건데 자,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무슨 사연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들어볼라나? 자기 충청도 사투리 썼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 효과. 그래도 맛이 나서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들어볼라나? 이런 게 다 어떻게 돼? 자, 마리당 80 가져두고 왔대야. 이런 것들이 다인데 토속적인 정감과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투리 안 쓰면 사실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또 주인공 우리가 친근하게 느낀 효과를 가진다는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잉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유자가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제 총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며칠 전의 일이다. 이제 유자가 지금 총수에 무엇을 운전수 한다 그랬죠. 그죠?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고 수족감이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고 바로 비단이는 걸 풀었죠. 그죠? 비단잉어들이 화려하고 기티나고 맵시를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했으나 그는 처음부터 못마땅하다는 거죠. 흘겨봤다는 얘기죠. 제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고객이라서가 아니라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다. 자, 그럼 결국 유자가 이 비단잉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용일치로 시험에 나겠죠. 그죠? 유자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회사 직원 몇 사람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다.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내가 이제 궁금해서 대간절 얼마 간대 글이야? 그랬더니 마리당 80만 원씩이랴. 그럼 한 마리당 80이니까 세긴 세네요. 그죠? 자, 그 회사 직원들의 어떻게 돼? 봉급 수준을 모르게 내 월급 계산하니까 3년 4개월치. 그럼 한 마리당 가격이 나의 3년 4개월치니까 그 당시 내 월급 나의 2만 원이니까 이제 벌써 자, 봉투를 쌓아야지 겨우 만져볼 만한 값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우와 왜 이렇게 사람보단 비싸다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단잉어의 의미예요. 자, 사람 월급보다 훨씬 비싼 비단잉어를 마치 어떻게 돼? 우리 집에 저기 물고기로 사놓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총수의 어떻게 돼? 허영과 이기심 물질 만능주의를 상징하는 거고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요. 비단잉어에 대한 총수의 인식에 불만을 품은 유자의 인간적 면모를 드러내는 거고 사람보다 비단잉어 더 중요하면서 어떻게 유자는 그게 못마땅하는 거니까 유자의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유자와 총수가 갈등하게 된다. 이거가 되는 거죠. 이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내가 기가 막혀 두렁거렸더니 보통은 아니를 먹으랴. 자, 뱉어낸 벤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뭐를 틀어주면은 그 가락대로 따라서 서고, 차에 코 풀고 싶어. 그럼 우리 사실 어떻게 돼?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은 베토벤의 음악에 맞춰서 이 물고기가 춤을 춘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겠죠? 근데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들으면 또 어떻게 돼?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데, 그죠?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는데, 벌써 이거를 뱉어낸 어떻게 돼? 머네또 그다음에 어떻게 차에 코 풀고 싶어 해서 어떻게 돼? 발음의 유사성이죠. 차이콥스키, 베토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위인데 언어위가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음이 이어져 그죠? 배 하면은 먹는 배, 타는 배, 사람 배가 있는데 뜻은 다른데 어떻게 돼? 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말장난하는 건데
이게 벌써 풍자와 해악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유자가 이게 못마땅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관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고 딴따라 그죠?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연예인을 낮춰서 부르는 딴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물고기도 꼬랑지를 흔들어서 먹고 사는 어떤 물고기인데 이 집에서 춤 받구먼 벌써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일단 해악가 웃음을 유발하고 풍자 효과인데 외국 음악가의 이름을 우리말로 우스꽝스럽게 바꿔서 웃음을 유발하고 고상한 척하는 총수를 어떻게 돼? 총수가 그렇게 얘기겠죠. 그죠? 비판하는 태도고 대상을 우습게 표현해서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 사실 물고기 그렇게 춤을 추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총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비판하고 풍자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비단 잉어들이 새벽에 떼죽음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죠? 자,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이 나가 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유자를 겨냥하면서 물었다. 이제 유자가 그냥 워낙은 알면서 그냥 어떻게 돼? 감기 걸렸던 게 입이네요. 자, 말이 돼요? 안 되지요? 자, 물고기가 감기 걸린 건 말이 안 되는데, 자, 비단잉어 감기로 죽었다고 엉뚱한 말을 해서 어떻게 돼?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해악. 자,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유자는 일부러 딴청을 했다. 왜? 총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접제시라는 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고, 저야 물고기가 물에 감기 들어 말이 돼? 그랬더니 어떻게 마치 어떻게 돼? 총수가 혐의자. 이 물고기가 죽은 이유가 유자 때문인 것처럼 화풀이를 하는 거니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는 이제 비가 장해서 유자가 비가 장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 와서 살래니까 여러 가지 객고 나그네 시름이 그죠? 나그네 시름이 쌓여서 몸도 안 좋았을 테고 그죠? 자 그런데다가 부르스 그죠? 지루박 이게 춤의 일종인데 그죠? 부르스 지루박 그 당시에 유행하던 춤인데 가락을 튼 대로 너무 드립다 그죠? 이렇게 저렇게 막 추워대니까 과로해서 몸살기로 그죠?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유자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아 고기를 넣은 것이 그 이유라는 거 그죠? 자 비더닝가 진짜 죽은 이유는 어떻게 시멘트의 독성 때문인데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총수가 말 같지 않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유자의 물고기 죽음을 두고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비웃고 왔기 때문에 총수가 기분이 상한 건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자, 일부러 유자가 비꼬는 어투로 얘기했어. 팔자가 사나워서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사투리 비속어 등을 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총수의 사치 허영을 결과적으로 비꼬는 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비속어를 썼죠, 그죠? 딴따라 꼬랑지 새끼들 이런 거 쓴 건 어떻게 돼? 당연히 비판하고 있는 대상 누구겠어요? 비단잉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 누구를 총수를 더 우스꽝스럽고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더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돼 주인공인 유자를 더 친근하게 보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다고 이제 총수가 속상해할 만큼 옹색한 편은 아니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또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자 유기사 어제 그걸 다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 유기사가 유자가 뭐라고 했어요? 황소 한 마리 너댓값이 너무 나가는데 아까워서 그냥 내번지기 그래갖고 뭐를 끓여 먹었어요?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비싼 잉어를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게 더 총수의 화를 돋우는 원인이 된 거예요. 자, 유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 총수가 속상한 심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멋이 어쩌고 저쩌 외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분기탱천 어떻게 화가 끝까지 머리까지 올라서 자, 그래서 뭐라고 이게 자, 달리 처분할 방법도 없잖아요. 라고 해서 어떻게 돼? 눈치를 보거나 말거나 주눅들지 않고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거고요. 자, 총수의 성과를 건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유저도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여기 보세요. 내용일치인데 총수의 이중적인 태도는 시험에 나요. 비단잉어를 불쌍히 여기고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물고기를 대우하는 모습을 통해 총수의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불쌍한 것들 저똑 잔재에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말을 독종들에서 어떻게 유자나 사람들을 몰인정하다라고 비판하는 건데 직원들에게 인색하면서 물고기를 위하는 총수의 위선과 허영이 드러난다. 이 대사 부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 지져보니 맛이 어땠대? 내가 물었다. 어떻기는 허벅허벅하고 맛도 없고, 그죠?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데, 그럼 어떻게 총수에 대한 유자의 평가가 되는 거고요. 결국 어떻게 돼? 유자가 총수가 싫어서 어떻게 돼? 위선자인 총수가 싫어서 거기를 나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 핵심인데 자 보세요. 유자가 총수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람보다 비단잉어를 소중히 여긴 총수의 모습 위선자라고 생각했고 그를 모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치욕스럽고 구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결국 이거는 이 일화를 통해서 누가 총수의 허위적인 비단잉어 에피소드를 통해서 총수의 허위적인 걸 비판한 게 핵심인데요. 여기 정리해주면 이렇게 그 내용은 선생님이 아까 내용일치 정리했던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나가 유재필을 유자라고 부르는 이유나 비단잉어의 의미, 총수의 이중적인 태도, 직원들을 비판하는 태도, 이것들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파적 구성 언어 이런 식으로.